황교안입니다. 오랜만에 대표 말을 대표라는 칭호를 들어보네요. 제가 전 대표 황교안입니다. 황교안! 그런데 여러분, 제가 법조인인 건 아시죠? 네. 법조인 출신인 건 아시죠? 네. 제가 집회 현장에 왔다가 한 대 얻어 맞았습니다. 참 대단한 놈이죠? 네. 대단한 형을 봐야 되겠죠? 네. 우리 여기 이제 경찰관들이 나와 있는데 그 경찰관들은 지금 왜 나와 있을까요? 예? 왜 나와 있을까요? 안전유지! 맞아요. 집회 질서를 지켜주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경찰관들이 월급 받고 못된 일 하라고 나온 거 아니겠죠? 그렇죠? 지금 집회 현장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책해야 된다, 무책! 그래서 그 폭행한 친구를 지금 체포해 놨답니다. 집회 현장에서의 집회 방해 행위는 집시법 중에서도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경찰과 검찰의 처분에 관해서 충분하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자회견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중에 기자분 질문할 분 있습니까? 질문하세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뭐 기자회견이라 하더라도 질문 안 해도 괜찮아요. 예, 우리가 발표하고 지금 기자회견하러 온 거죠? 예. 제가 지금부터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법관들의 불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 대표가 말씀하셨지만 본래 선거 사무는 며칠 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거 사무는 6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법에는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지켜야 되겠죠? 지금 2020년 4.15로부터 3년 넘게 지났죠? 아직도 종결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거 불법 아닙니까? 불법도 대단한 불법입니다. 저자들은 그 규정을 임의 규정이다, 훈시 규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법에 아무리 봐도 그런 표현이 없어요. 선거 사무는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여기 누가 법조인 있으면 제가 읽은 거 한마디라도 틀렸는지 보세요. 없습니다. 제가 법 그대로 읽은 겁니다. 맞습니다. 180일 이내에 뭐 해야 된다고요?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하여야 한다는데 이거 처리 안 하면 괜찮은 겁니까? 헌법에는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법을 어겨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개월 지나서 이제 겨우 재검표를 시작했어요. 지금 몇 년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처리하지 않은 사건이 많습니다. 이미 처리했다고 하는 사건은 무도하게 불법으로 처리했는데 이 자들이 처리되기 전까지의 모든 상황들이 다 불법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거법 전문가입니다. 18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은 것은 저자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그 불법을 주도한 자들이 지금 저 대법원에 앉아 있습니다. 저들은 따뜻한 방 안에서 에어컨 틀고 앉아 있고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은 이 떼역밴 밑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수고와 노고가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저가 민경우 의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선거 정의를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읍시다. 첫째, 대법원의 불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여러분은 잘 못 들으셨을 텐데 저는 생생하게 직접 들은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139건의 이의제기를 했는데 중간에 몇 번은 이제 포기하고 126건의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 2개월까지도 단 하나의 선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재검표라고 하는 출발점, 그것도 열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스물스물 재검표한다고 했는데 재검표하다가 이제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중단했어요. 이 자세한 얘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충격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대법관 하던 사람으로부터 대법원 판사들이 협의한 내용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사들이 뭐라고 협의했는가 하면 그 126건 중에서 5건만 재검표 해보자, 그거 가지고 판단하자, 이런 모의를 했답니다. 본인들은 모의라고 안 하겠지만 우리가 보면 아무리 봐도 그런 게 바로 모의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126건의 선고소송을 제기했는데 5건만 열어보고 나머지는 같은 방식으로 끝내자. 폭행당한 사람이 126명인데 5명 조사해보고 나머지는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겁니까? 사기꾼이 126명인데 그 중에 5명만 알아보고 끝내도 되는 겁니까? 이런 불법을 저자들이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도 되겠습니까? 불법 증거를 보고도 묵살했습니다. 제가 재검표 현장에 몇 번 나갔는지 아십니까? 재검표 현장에 제가 몇 번 나갔는지 아세요? 여러 번 나갔습니다. 그게 답이네요. 여러 번 나가. 초기에 재검표가 5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은 제가 몰라서 못 나갔어요. 그러나 결과를 보니까 628이죠, 628.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가짜 불법 투표용지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세워질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그 재검표 현장에 갔습니다. 증인 여기 민경우 의원입니다. 제가 다 갔지요. 직접 제 눈으로 봤어요. 불법이 횡행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투표지들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도 모른 체 한다면 이거는 정신 이상이에요. 맞습니다.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은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연수울에 송도이 투표소에서 1900명이 투표했는데 그 중에 1000장 넘게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식될 수 없는 정도의 시뻘건 그런 도장이 찍힌 그런 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느냐? 물론 당연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 재판할 때 거기다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송도이 투표소 투표관리관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당신이 이런 일장기 투표지 선관위 도장이 아니 선거관리인 도장이 시뻘겋게 문드러져 있는 이런 도장을 본 일이 있느냐? 그 현장에서 그 투표용지를 나눠줬어야 될 투표관리관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못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 아니면 누가 나눠줄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못 받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이런 투표지 나눠줬느냐? 안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투표 현장에 재검표 현장에서 나타난 이런 투표관리관 도장이 시뻘건 이 투표용지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가짜죠? 거짓이죠? 그거를 보고도 대법관이 이 선거무효 아니다 판결을 했어요. 저자들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네 번째, 재판 결론이 부당했습니다. 뭐 여러분 복잡한 얘기 하잖아요. 당사자가 이 부정선거를 다 입증해야 된대요. 여러분 어떻게 당사자가 입증합니까? 아니 제대로만 하면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불법이다, 이건 잘못된 투표지다 그러면 2장 했으니까 이제 그만, 또 재검표해야 된다고 하니까 5군데 했으니까 그만. 이게 제대로 재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자들이 내린 재판은 결국 결론이 나중에 뭐였냐면 당사자가 입증하지 못했다, 스스로 자기들이 대법관 자격이 없고 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을 자인하는 자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러면 계속 가는데 또 누가 또 시간 모자란다고 할 테니까 5번째, 대법관들이 선관위를 망가뜨리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대법관들의 죄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5번째로 무슨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선관위를 망가뜨렸어요. 선관위들을. 자, 문재인 정권의 초대 선관위원장이 누굽니까? 조혜주. 선관위원장은 권순일이에요. 권순일이 선거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2번째 선관위원장은 누굴까요? 노정희예요. 여러분들이 쫓아냈죠? 맞습니다. 저절로 입증이 된 거죠? 네. 3번째 선관위원장이 누굴까요? 노태악이에요. 이자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방관함으로써, 방치함으로써, 조장함으로써 결국 선관위가 불법 집단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선관위를, 이런 대법원을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제가 대법관 사무실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아니 부정선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그 전에 제가 여러 번 갔어요. 정말 아방궁입니다. 엄청나게 큰 건물을 갖고 있어요. 방의 끝에서 끝이 어딘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건물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기 내 층수를 잊어버렸는데 9층인가 몇 층, 그 층 전체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몇 명의 대법관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제대로 하면 그래도 용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불법을 반복 자행하고 국민을 괴로움에 빠뜨리는 저자들이 저런 자리에 앉아서 호사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간단한 전쟁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전쟁입니다. 그래도 그냥 방관해서 선거 정의가 무너지고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면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아들 딸들은 정말 그런 불의한 나라, 정말 정의가 없는 나라, 가짜가 판치는 나라,
내가 투표해봐야 내가 우리 대표를 뽑을 수 없는 그런 나라를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한번 구호를 외쳐야 될 것 같아요. 대법관들은 그 사퇴는 너무 약해요. 그 구호에 대해서는 저의 특급 동지 우리 민경욱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치지 말고 끝까지 선거 정의를 세워 갑시다, 여러분. 자, 이어서 민경욱